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시간 밀떡 에피소드 중에서 보라매의 4대 항전 장비를 네네. 이야기했고 그 4대 항전 장비 중에서 통합 전자전 시스템에 맞습니다.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보이시더라고요. 그랬나요? 네. 사실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는 굉장히 높은 기술을 갖고 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네. 요지였죠. 이제 좀 이어나가 볼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에이사 레이더는 우리가 많이들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면 또 하나의 항전 장비 중에서 특히 공대공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치가 하나 있죠. 바로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 IRST라고 부르는. 그렇죠. 네. 줄여서 IRST라고 약어로 쓰고 있죠. 네.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일단 가져보도록 가장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IRST가 뭘 줄인 거죠? IRST 적외선 그 네. 플랫 레드 네. 적외선의 탐지 추적 그러니까는 S Search and Track 추적 네. 탐지 추적 그래서 우리 말로는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왜 유명해졌냐면 공군력 하면은 2차 세계대전서부터 네. 어디가 주름 잡았죠? 미국이죠. 뭐. 그렇죠. 네. 육군항공대 미국이 쪽. 주가 되고 러시아는 열심히 따라가고 네. 있는. 네네. 미국이 뭘 만들면 거기에 좀 따라가고 네. 한 단계는 항상 위에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공권을 항상 장악하고 있던 게 미국 공군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도 그렇죠. 아직까지는 네. 그렇고요. 그랬을 때 러시아가 가장 문제가 되고 좀 열세에 있던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항공기라면 역시 탐지 설비죠. 탐지 그렇죠. 장치가. 네. 기동에 관련된 그 항공 역학적인 어떤 기동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뛰어날 수도 있는 네. 게 소련 즉 러시아였어요. 이번에 탑건 매브릭에서 한번 보여줬죠. 뭐 네. 그런 거 예를 들면 늘 그래왔어요. 미국의 시리즈를 봐도 그래왔고 이 기동성에 있어서는 미 공군이 그렇게까지 우위에 있지 않아요. 네. 물론 엔진의 어떤 내구성과 엔진 성능 때문에 성능이 더 나을지언정 항공 역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거의 대등한 위치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상당히 열세인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뭐예요? 먼저 보고 먼저 써야지 맞습니다. 공대공에서는 승자하지 않습니까? BVR을 하려도 먼저 탐지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더 성능, 말하자면 레이더 성능이 항상 한 세대 이상 뒤졌었고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거는 좀 쉽게 설명하자면 한쪽은 단검 들고 있는데 한쪽은 창을 들고 있는 거죠. 뭐 거의 네. 그런 셈. 그렇죠. 훨씬 먼저 본다. 그렇죠. 눈도 좋아. 눈이 네. 좋다는 얘기죠. 네. 눈이 좋기 때문에 먼저 보고 먼저 쏜다. 그렇기 때문에 BVR 교전에서도 훨씬 유리하고 그러니까 근접 공중전에서는 당연히 유리한 자세에서 탐지한 상태에서 그렇죠. 근접전도 들어가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전장을 선택할 수 있죠. 정 분리하면은 그냥 BVR 해보고 안 되면 그냥 퇴각해 버리면 네.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전장에서 내가 공격할지 말지, 근데 퇴각을 언제 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조종사들이 하나거든요. 쉽게 말하는데 나는 카드가 3장인데 저쪽은 2장이면 내가 이기는 거다. 그렇죠. 선택지가 그렇습니다. 많은 거죠. 그거하고 앞서 시간에 얘기 드렸던 그 전자전 시스템이 워낙 열등했기 네.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완하거나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장비는 뭐가 없을까? 러시아나 미국이나 계속 연구했던 부분이 적외선 네. 추적 장치였거든요.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 그러니까 적외선을 방사해서 도로 나오는 걸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외선을 방사함으로 해서 기체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원적외선과 근적외선, 중적외선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꼬리 부분에서 특히 뭐 발열이 열이 많이 심하죠. 나오죠. 네네. 그거는 중적외선 부분, 중적외선 대역에서 밝게 나오고 그리고 원적외선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기체 자체가 또 굉장히 달궈져요. 그렇죠. 고속으로 날고 그러니까. 엔진도 붙어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원적외선을 쏘면은 그것이 또 위치가 발각될 수가 있어요. 그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장비가 바로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레이더랑은 또 다른 이제 그렇습니다. 탐지 장치죠. 네. 그래서 미그 29도 그렇고요. 미그 27 계열들을 보면 처음 개발 단계부터 IRST 장비가 들어갑니다.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 그러니까 기수 부분에 보면 동그라 가지고 네네. 투명한 예, 동그란 예. 공 같은 게 있죠. 아마 그런 IRST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가 기수 부분에 특히 달려 있어요. 또 하나는 포드, 적외선 추적 장치 포드를 장착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기수 부분에 있어가지고 탐지하기 훨씬 쉽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헬멧과 뭐 연동할 네.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탐지도 좀 더 유리하고 그래서 이제 기수 부분에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심도 있게 개발하고 이용했던 게 바로 러시아 공군이에요. 아무래도 탐지 장치
그다음 엔진 추력의 약점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기들도 우리도 한번 보자 미국을. 예. 그에 반해서 유럽이나 서방권은 그렇게까지는 워낙 그 훨씬 더 멀리서 볼 수 있고 네. 레이더 성능이 뛰어나니까 네. 그런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가 갖는 약점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전자파보다는 멀리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사정거리라고 할까요? 탐지 거리가 짧아요. 통상 지금 가장 그 발달됐다는 그런 IRST 분야도 미국이 갖고 있는데 200km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그 정도가 최고이거든요. 근데 레이더 특히 이제 그 에이사 레이더 에이사 중에서 같은- 집중 조사 네. 모드를 쓰면 어디까지 갑니까? 요즘은 250km, 300km까지 네. 가잖아요. 역시 아무래도 네. 전자파, 그러니까 그 레이더보다는 멀리 볼 수는 없다. 그게 이제 약점이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레이더가 있는데. 그래서 네. 좀 등한시했죠. 서방권 전체가 다 등한시 그러겠죠. 했던 네. 거예요. 그렇지만 좀 상황이 바뀌었어요. 스텔스, 그죠. 특히 카운터 스텔스 기술의 하나로서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가 굉장히 용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텔스 형상을 갖춘 전투기라면 레이더는 반사시킬 테니까 반사시키든지 흡수할 테니까. 근데 적외선은 뭐 안 그거랑 되죠. 별개 문제니까. 네네네. 그죠? 일정량은 그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텔스라 하더라도 자기가 레이더를 키면은 어쨌든 불리해요. 그죠. 레이더 경보 장치, 적의 레이더 경보 장치 RWR이 울리겠죠. 예, 그렇습니다. 카운터 스텔스의 기술로 인해서 보일 수도 있어요. 음. 물론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만 볼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정밀하게 추적하고 무기 체계를 연동해서 격추시킬 네. 수까지 가려면은 상당한 그런 그 기술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찌 됐든 스텔스도 상당히 중요한 게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나오는 무기 체계, 특히 이제 그 항공기 전투기들은 같이 쓰죠. ILST가 예, 이제 미국도 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보면 50년대 그 IRST를 좀 쓰다가 당분간 폐기한 그런 상태였는데 그렇죠. 예, 다시 부활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스텔스와 함께. 네,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정말 화제를 일으켰던 우리 밀리의 매니아들이 열광했던 영화 뭐죠? 탑과. 그렇죠. 탑건 매버릭. 탑건 매버릭에서도 나옵니다만은 탑건 1에서 그 나왔던 주인공이 어느 기체? 탐캣이었죠. 그렇죠. 탐캣. 탐캣의 A, B, D 이 버전이 있고 D형이 있는데 그 중에 D형의 이제 IRST 그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를 그 TVR 시스템하고 같이 네, 이렇게 아래쪽에 장착을 이렇게 했죠. 다 있죠. 네. 기수 아래 부분에. 네. 그게 미 해군이 유일하게 썼던 그런 그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인데 왜 썼느냐? 해군이기 때문에 썼어요. 왜냐하면 해수면으로 아. 낮게 날아오는 미사일이나 그렇죠. 그런 전투기. 뭐 전투기들을 격추시키기 위해서 해수면은 아무래도 차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IRST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 효과가 쓰면 더 많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기수 아래 아래쪽에. 부분에 장착을 했던 거 외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탑건 매버릭을 보면 왜 하필 그 두 사람이 가는 길에 탐캣이 있는지는 지금도 좀 의문이지만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다 시동 걸면 날아갈 수 있고 하지만 그 영화는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랩터에도 없는 거고요. 네. IRST 그러니까 이제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가 없고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 포함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전자전 통합 시스템까지 다 끌어들이는 모든 걸 통합한 통합 어떻게 보면 전자전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부분의 하나를 완성시킨 게 F-35예요. 그래서 그 F-35를 까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거 맞는 얘기입니다.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공군이 정말 저거 어떻게 보면 필요한데. 갖고 싶다고 네.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통합 전투 체계를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그거를 모두 담은 기체는 없어요. 약간의 흉내를 냈던 게 라팔인데 라팔조차도 각각의 소프트웨어로 움직이지 이런 통합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IRST를 이제사 서방권에서도 라팔 그리고 주목을 유럽파이터 하고, 네, 실어야 되겠다. F-35 실키고 뭐 있어요. 타이푼 같은 것도 지금 헬멧과 연동해서 그 할 수 있게 한다고 그렇죠. 하고요. 예, 그런 이유가 다 그런 거고 거기에 이제 보라매도 네. 당연히 여러분들 보시기에 우리 보라매의 기수 부분에 지금 그 시험 시제기에도 기수 부분에 장착이 되어 있죠. 이 장비는 하드웨어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방산업체 레오나르도가 이제 제공을 했고요. 근데 사실 그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의 또 가장 큰 절반 이상의 어떤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좌우하는 것이 뭔가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러겠죠. 네. 바로 그 소프트웨어는 이제 하나 시스템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하나 이제 야구만 잘하면 그러니까 되는구나. 제가 못 만드는 게 뭐라 없네. 해도만 네. 다 하는데 야구만 못 그렇습니다. 하는.
야구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그래서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의 성능을 좀 말씀드려보면 보람의 성능도 대단합니다. 네. 그것을 뭐 자신하고 있더라고요. 그 한화 시스템에서는. 근데 업체 관계자분들의 이야기는 늘 이제 좋은 쪽으로 네, 이야기한다라고 한 수 접고 들어가더라도 이 부분을 굉장히 관심 있어하는 국가들이 많아요. 그러겠죠. 네. 네. ILST의 효용성은 스텔스기가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 대항하는 카운터 스텔스 기술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요가 거잖아요.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카운터 스텔스. 그러니까 동구권에서 쓰고 있던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들 하면서 이렇게 좀 했지만 결국 서방권에서 쓰고 있던 하이테크 기술, 특히 소프트웨어 기술에 녹아 들어가서 결국 역전이 됐죠. 그래서 성능 차이가 좀 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정설이고 거기에 한화에서 개발한 부분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자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고 소프트웨어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고성능을 그럼요. 만들 네. 수 있는 기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이고 그런 수준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보라매다. 어떻게 보면은 보라매가 개발되고 완성될 때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엔진이라든지 기체도 중요했지만 박 의원님 계속 강조했던 대로 항전 장비. 그러니까 어떤 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게 진정한 전투기가 되느냐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냥 비행기다 전투기다라는 의의가 있느냐인데 어떻게 보면은 4대 항전 장비가 수준급의 장비를 장착하게 되면서 보라매의 눈도 좋아지고 날개도 훨씬 더 커지고 더 높이 날 수 있게 되겠네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IRST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가 레이더와 연동이 돼서 하나의 그 서로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무기체가 되고요. 거기에 지금 현재 가장 최고 수준을 좀 말씀드려 보면은 바로 미국의 레지온 포드라고 알려진 그 IRST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 포드입니다. 이거는 F-16과 F-15 또는 슈퍼호넷의 포드 형태로 장착을 하는데 실험에서 성공을 했죠. 200km 이상이 떨어져 있는 야. 적기를 탐지했어요. 어떻게 보면 레이더랑 성능이 이제 거의 비슷해지는 거네요. 거리가 탐지 거리가. 거의 비슷해져가고 네. 이렇게 됐을 때 일정 부분 이상으로 접근했을 때의 탐지와 추적은 오히려 레이더보다 더 정확하다고 그럴 해요. 수 그러니까 어느 레이더로 어느 지역에 뭐가 있는지 대충 확인하고 그쪽으로 이제 집중 조사를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IRST로 하면은 예. 적기가 스텔스기라고 해도 탐지를 할 수 있는 거네요. 타이푼 같은 경우는 거리 측정 장비하고 이제 연동은 못 하거든요. 근데 라팔이나 미국의 레이전 포드 그리고 F-35에 장착돼 있는 그 ILST 부분은 전부 거리 측정도 다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고 또는 그 삼각 측정 장비로 그런 입체로 위치를 확인하는 그렇죠. 거죠. 별도의 계산을 통해서 위치를 추적할 수도 있고 위치와 거리죠. 거리를.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프레데터거든요. 프레데터 보면은 이게 그 사냥꾼이 프레데터가 이렇게 쫙 보다가 없으면 그 화면을 바꿔서 이렇게 숨어 있는 모델을 인간들을 바꿔서. 찾아내요. 그 약간 그런 식의 사냥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겠네요. 실제 그 모드를 돌리면은 이 스크린이 있거든요. 거기 모드가 탁탁탁 바뀌어 돌아갑니다. 전투에서. 그래서 이제 보라매로 좀 다시 들어가 보면은 보라매의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는 4개 모드 정도가 개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로 개발되고 있는 것 같고 거의 이번 시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능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제 2026년에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뭐 나름대로는 거의 90% 이상 완성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보여지고요. 그런데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의 약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레이더하고 보완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약점이라고 하면 가장 큰 약점은 뭐가 되냐면 결국은 최대 강점인 전자파에 상관없이 전자파를 발생시키지 않고도 적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도 있지만 기후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흐린 날이면은 깝깝해지죠. 이게 아주 흐린 날에 같은 경우 공사랑 비슷한 거구나. 공사장이랑. 그런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레이저나 이렇게 뭐 쏴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좀 날씨가 안 좋으면 좀 장애가 많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그런 점은 난반사라든지 이제 거리가 약해지니까 그러면은 상대방의 ILST를 못 쓰게 하려면 비 오는 날 공격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그것도 있는데 전천후 기체들이니까 뭐 그런 게 좀 그러니까 이제 상호 보완이 되는 거죠. 네, 그럴 때는 뭐 고성능 레이더를 딱 에이서 켜서, 레이더로 네. 키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하겠죠. 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현대 전쟁에서 중요했던 건 이제 도구 파이팅 같은 방식이 아니라 눈앞에 가시거리 교전이 아니라 BVA라고 부르는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면 탑건도 보면 항상 똑같거든요. 미사일이다 그러면 이제 뒤에 앉아있던 그 항법사가 계속 이렇게 돌아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전쟁에
그렇게 전자장비가 발달한 상황에서도 미사일이 날라온다 그러면 다들 공포에 질려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게 정확히 되는. 어딨나 찾느라 그냥 눈이 혈안이 되죠.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막 주인공이 한 10발 20발 피하는데 베트남전에 조종사 수기 보면은 한 발 피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발 날라와서 겨우 피하면 사실 죽다 살아난 거니까 그 다음에는 뭐 사실 임무고 뭐고 다 팽개치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전투기가 기체 성능 자체가 중요한데 상대방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내가 뭘 선택해서 공격할지 아니면 어느 위치로 가서 내가 공격할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전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의 실력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탑건에서 조종사의 어떤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물론 탐 형님이 not today 아직은 아니라고 하지만 점점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그렇죠. 있죠. 네, 점점점 그렇게 다가오고 그리고 이게 또 플레이어하고 이게 IRST가 좀 차이가 있다는데 그렇죠. 그것도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플레어 그러니까 이제 FLIR은 뭐냐면 적외선 영상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왜 지금 우크라 러시아 전쟁에서도 적외선 영상으로 보이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 특히 야간에서는 그런 영상들이 많잖아요.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그런 바로 그 영상으로 보여지는 FLIR은 전방 적외선 카메라. 라고 표현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헬기랄지 그리고 고도를 아파치에서 영상 같은 게 유명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고도를 갖다가 이제 서로 자동으로 이렇게 하면서 야간 작전에 주로 쓸 수 있는 특수전기랄지 뭐 이런 거에 많이들 쓰죠. 어디였더라? 그 게임 콜 오브 듀티 보면 이렇게 AC 130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거죠. 요즘은 이제 애증가나는 작전기에는 그 FLIR이 많이 달리죠. 그 같은 적외선이긴 하지만 방식은 다르다. 그렇죠. 영상으로 보는 거고요. 그거를 적외선을 쏴서 여러 가지 그 기술을 통해서 영상화해서 보여주는 것이 FLIR 장치고요. 지금 IRST는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이죠. 물론 요즘은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를 응용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개발을 해서 특정 모드에서는 영상도 비춰줘요. 그래서 거기를 타겟팅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완전 레이전 포드라는 건 일종의 타겟팅 포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셈이네요. 적외선으로 하는 타겟팅 포트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탐지 추적, 타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인 거죠. 스나이퍼 포드보다 좀 더 발전했다고. 적외선의 스나이퍼 포드라고 할까요? 그렇게 특화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좀 구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 많이들 얘기 안 할 겁니다. 우리 밀떡에서만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 다뤄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에피소드로 다뤄봤는데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해 보면서 이번 시간 만든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또 다른 주제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